네, 프로의 시선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프로는 어느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유로 팀장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유로 팀장님이 가져오신 시선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많으실 자리라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짧게 볼 종목 그리고 좀 더 긴 시선에서 봐야 되는 쪽 나눠서 좀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선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주가 모멘텀은 계속되는데 원전주 기대감으로 끝날까? 아니면 기대감 이상을 볼 수 있을까? 자, 오늘 오전에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원전주를 쭉 많이들 봤을 텐데 오늘 특히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더욱더 이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시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오늘 당장 뭐 새롭게 나온 뉴스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수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원전주에 대해서 시선을 우선적으로 주신 이유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좀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을 좀 선정을 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이 긍정적이었는데 이런 수급들이 좀 지속 가능성이 있는 뉴스가 있는지 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런 뉴스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뭐 IRA 뭐 정책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 꾸준하게 뉴스가 부각되고 있었지만 우리가 2차 전지나 반도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나 유럽 쪽으로 뭐 소형 모듈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런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형성했다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투자분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더라고요. 어떤 종목에 대한 일간 변동성은 사실 확실히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주시는데 어떤 단단한 하방 지지 이런 것들 외인과 기관이 좀 가져주는 부분인데 뭐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넘게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원전 섹터를 가지고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도 최소 3거래일 이상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나온 뉴스를 보면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일단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수급하고 뉴스 중에 어느 게 포인트인지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 그리고 수급적인 특징 좀 잡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영국과 청정에너지 일단 오늘 어떤 이제 앵커님하고도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후장 돼서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커졌고 그 상승 탄력의 원천이 외국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좀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어떤 이 시점을 만든 뉴스는 이제 우리나라가 영국과의 청정 에너지 협력을 좀 공동 선언하면서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 뉴스가 어떤 좀 원전 관련 섹터에 대한 좀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일주일간 나왔던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체코에다가 원전을 수출하려고 했었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조금 태클을 걸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악의적인 부분으로 우리한테 태클을 건 것이 아니라 어떤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일부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류 제출을 통해서 이겨내겠다. 이런 부분까지 있고요. 사실상 그 뒤로 우리나라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형성하면서 향후 체코에 이어서 폴란드까지도 어떤 원전 수출 그리고 SMR 소형 원전 모듈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깔려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를 보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좀 보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뉴스를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하게 좀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레이딩 스킬을 갖추시고 매매하시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인과 기관이 작은 종목들은 3거래일 이상 그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일주일 넘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이슈 체크하면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정부 측에서 코멘트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리스크에 대해서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럼 체코 원전과 관련된 이 잡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은
팀장님의 시선으로는 일단 해소가 되었다, 크게 우려할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시는 걸까요? 우려를 해서 나쁜 것은 없지만 네.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체코의 원전 수출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었을 때 안 되나 보다라고 했을 텐데 사실 이거는 미국의 입장으로 보나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나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대부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많이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뭐 소일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어떤 법령 이제 체코가 미국이랑 먼저 원전 관련 협약을 체결했는데 체코에 원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국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법률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체코에다가 원전 수출을 진행하고 했었는데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라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는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사실 원전을 갖고 왔다고 해서 실적이 2차 전지만큼이나 대폭 상승이 될 겁니다. 즉 원전 관련 종목을 강하게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전 관련 섹터가 오늘 처음 부각된 게 아니고 거의 1년이나 1년 반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3번 넘게 하면서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6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전 관련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원전을 강하게 사 모은다기보다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체코와의 원전 수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이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작은 부분 좀 계약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체코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나 동남아시아까지도 좀 눈을 넓혀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일정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앞서 자막도 살짝 나가긴 했지만 이달 말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민 일정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좀 우려 섞인 뉴스도 사실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사실 여기에서의 모멘텀을 기대를 해도 될까요? 무언가 지금 막혔던 것이 뚫릴 수 있다라는 기대요. 우선 이제 외인과 기관이 어떤 걸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수 금액은 제가 평소 봤을 때보다 조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미국 방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월말 방미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사실 좀 뉴스를 찾아봤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초대하면서 이제 월말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미국에 방문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뭐 북한 문제나 어떤 지정학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했었지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뭐 원전 관련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이런 내용까지도 좀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상당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지정학적인 부분, 어떤 세계 정세 관련 부분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단기전 슈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4월 말까지 매매 텀이 있고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과 기관의 뭐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뭐 기술적으로 부담되는 위치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4월 말에 내가 예상했던 뉴스가 나오면 그 단기적 슈팅에 매도를 하면 되고 네. 그런 뉴스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뭐 목표 수익률 뭐 10에서 15% 정도 짧게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수익 청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측면에서 조금 살펴봤고요. 다시 펀더멘털 관련해서는 결국은 팀장님 수주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와야 지금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도 확신이 설 텐데 팀장님이 바라보시는 그 포인트들 좀 듣고 싶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수주 모멘텀 어떤 걸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저는 확실하게 어떤 소형 원전이나 대형 원전을 수출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이 나와 있는 뉴스를 봤을 때는 단기간에 그런 수출이 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어떤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법적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뭐 대형 원전이나 소형 원전 모듈 통한 수출 통한 실적이 나올 것이고 사실 그 실적들이 그냥 공급 계약 맺었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뭐 조선이나 해운처럼 3번, 4번에 걸쳐서 실적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나마 조금 가시화된 실적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비 부분 이제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 KPS나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탑픽 종목들이 어떤 원전에 대한 건설, 원전 건설은
선은 당연히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이런 쪽에서 차지할 거지만 제가 좀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투자분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걸 눈으로 봐야지만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에 따른 변동성이 확인되면서 수익이 낼 건데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비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체코를 필두로 폴란드나 동남아까지도 우리가 대형 원전이나 SMR 소형 원전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원전 수출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원전 섹터 안에서 팀장님께서 보시는 탑픽이 아니라 대장주격 종목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떤 종목을 가장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지토파워도 있을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을 거고요. 어느 종목을 대장주로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저는 변동성 고려했을 때는 좀 현대건설을 좀 가장 좀 대형주 중에서 좀 좋게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뉴스가 나왔고 원전에 대한 투자분들의 투심이 강하게 몰리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체코 뉴스가 마무리가 됐으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탑픽으로 꼽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분들께서 투심이 몰렸으니까. 근데 아직 체코가 뚫리지 않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시점 이후로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그나마 좀 현대건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보다는 조금 끼가 많다.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이제 지금 네옴시티 관련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전 주말에도 뉴스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뉴스가 꾸준하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미글로벌이나 뭐 유신이나 이런 종목들이 목요일이랑 금요일에는 외인과 기관에 자금이 들어왔다가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말에 네옴시티 관련 뉴스가 나와서 주도 섹터가 될 줄 알았는데 2차 전지랑 반도체를 못 이기니까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어떤 조금 다방면으로 좀 보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종목은 좀 현대건설이 아닐까 그리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탑픽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을 해주실 건 아닌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탄력성을 활용해볼 종목으로는 탑픽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좀 최적화된 종목은 좀 수산 인더스트리가 아닐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제 발전 설비 및 계측 분야 정비 사업을 영위한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화력 발전에 이어서 원래는 화력 발전 정비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는데 2004년부터 이제 원전까지도 정비 산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전 KPS와 더불어서 원전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좀 유일하게 보유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둔 이유가 이제 원전을 설치하게 되면은 18개월 줄기로 원전을 해체했다가 내부 부속을 검사했다가 다시 조립해서 재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 정비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소형 모듈 원전이 확산이 되고 있고 소율 모듈 원전도 확실하게 대형 원전처럼 18개월마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비 자격을 갖춘 수산 인더스트리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는 이제 동남아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 및 동남아에 위치한 원전들도 노후화된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수산 인더스트리는 그 가운데서도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어떤 좀 외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좀 1.9%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의 순매수가 최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이 부각될 때는 좀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23,700원 말씀드렸는데 23,950원 이하도 접근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절가는 22,400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7,000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시선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선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오늘 힘도 좋고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또 하나의 이벤트성 뉴스가 나왔네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수급, 잘 나가는 자동차주에 올라타 볼까? 자, 오늘 또 하나의 뉴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기아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이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가져졌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더 높이는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이 질문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자동차 완성차 비롯해서 부품단까지 골고루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위치에서 자동차를 본다면 가장 특별함 어디에 있다 보시는지, 매력도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좀 운수 장비에 대한 투심이 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시대가 언제냐라고 하신다면 2020년 초였던 것 같아요. 어떤 전기차의 어떤 유통에 대한 최초 관심이 생겼을 때, 그때는 현대차랑 기아가 업종퍼를 넘어서 고평가 영역까지 갔었는데, 그 뒤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면서 거의 뭐 반토막까지 왔었다가,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꾸준하게 2022년 하반기, 그다음에 2023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도 투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경기 침체가 우려가 사라진 것인가? 근데 현대차랑 기아의 실적을 까보면 꾸준하게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판매도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이에 2023년 1월 운수장비 섹터부터 2023년 1월부터 운수장비에 대한 외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뭐 52주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종목들이 바닥 대비 한 25%에서 30% 이상 올라오니까 좀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뉴스 말고 도 사실 전기차가 어떤 세계에서 점유율을 1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테슬라의 어떤 견고한 실적, 그 다음에 IRA가 또 발표가 되면서도 현대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대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뉴스,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고, 사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기보다는 양극재 수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셀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는 투심이 좀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도 뭐 테슬라도 있고 BYD도 있고 꾸준하게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가성비나 성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고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아직 점유율은 테슬라랑 BYD를 이기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성장세는 우리나라가 좀 점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에서는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까지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 매수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고점을 좀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랑 기아는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최근 3개월은 부담되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런 대안도 충분히 있다. 그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오늘 실적 좋다라는 말이 워낙 많이 나와서 실적 발표 전까지라도 그 기대감을 안고 현대차, 기아를 볼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충분히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보더라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후장에는 반등했잖아요. 근데 보통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 10개 중 8개는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올랐으니까 현대차랑 기아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너무 큰 자금을 좀 매수하기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만, 나중에 눌림목에서 다시 비중을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래도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근데 현대차랑 기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해도 과거 데이터 대비 잘 나오는 거지 막 실적이 50% 100%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증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본다고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대차랑 기아를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는 목표 수익률을 한 5에서 10% 정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실적 발표 전날에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실적 발표 전날에 일부 매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를 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을 홀딩할지 아니면은 그냥 만약에 외인과 기아 매도세 나온다고 하면은 만족하고 매도할지 그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큰 수익을 원해 라고 하신다고는 뭐 부품주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궁금해요. 자동차주에 지금 몰리는 이러한 매수세의 성격이 궁금한데요. 오늘 마침 2차 전지 대장주격인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발표된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많이 커진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무언가 동요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전기차라는 큰 카테고리의 자동차가 지금 영향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의 흐름을 보시는 걸까요? 우선 저는 에코프로랑 현대차랑 기아랑 좀 같은 방향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투자자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시장상을 말씀드리고 오전에 에코프로 실적 발표했을 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 위축이 되셨는지 매도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지수가 흔들렸었죠. 근데 11시, 12시 넘어가면서 다시 좀 시장이 온기를 찾으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제가 14시 15분 기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가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 그다음에 개인은 순 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한 5번 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뭐 수급 동향이랑 밸류에이션을 빼면 사실 무서운 건 맞아요. 어떤 우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데 하루에 15% 이상 움직인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예상하고 경험했던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제가 권해드리고 매매를 권할 수 있는 이유는 펀더멘탈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이제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실적 컨센서스를 발표할 때 이렇게 열심히 업데이트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HTS를 보더라도 펀더멘탈 스냅샷에 이제 퍼랑 PBR을 업데이트 해주는데 뭐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할까 말까인데 거의 3일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에코프로가 10만 원, 11만 원일 때는 업종 대비 한 1.5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 에코프로가 30만 원 넘어갈 때는 에코프로가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위치를 봤을 때 저 굉장히 좀 제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오늘도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업종포가 105.72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이었는데 주가 올랐으니까 업종포가 이제 105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 12개월 선행포가 한 40 정도였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25.46.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실적 기준은 업종 대비 5배 고평가인데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은 5분의 1가량까지 저평가가 되는 거고 에코프로 BM을 본다고 하면은 저평가 영역으로 다시 갔습니다. 업종포가 원래 이것도 한 60 정도였는데 원래 에코프로 BM도 업종포가 한 이제 12개월 선행포가 80 정도였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63.16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에코프로 BM이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딱 차트 안 보고 거래량 안 봤을 때는 만약에 에코프로 BM을 뭐 1년, 2년 보유하실 거면 사도 됩니다. 왜? 업종 대비 저평가로 가니까 결국 주가는 적정 주가로 갈 거니까.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하루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하루에 일간 변동성 15% 이상 보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에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만약에 뉴스 체크 잘 못하고 트레이딩 스킬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는 차라리 현대차나 기아 이런 쪽이 낫고 난 트레이딩 스킬이 있고 분할 매수 잘 하고 혹시라도 저점 이탈했을 때는 과감히 손절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뭐 2차전지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중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팀장님. 그러면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도 추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부품까지 추가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까요?
그렇다고 하면 전 최선호 섹터는 좀 자동차 부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동차 부품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종목들은 이제 현대차랑 기아랑 어떤 좀 차트 모양은 비슷한데 일간 변동성 더 크고요. 저평가 매력도는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랑 기아가 업종 대비 한 2분의 1가량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부품주들은 거의 5분의 1가량, 6분의 1가량 저평가를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들도 많고요. 우리가 공장이 증설되고 있고 어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완성차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럼 부품 수요도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적 탄력이랑 주가 탄력은 당연히 부품주가 좀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부품주들 외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도 좋으니까 뭐 눌림목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눌림목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야고 한다면 그래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위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탑픽 질문 드릴게요.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겠죠. 어느 종목 탑픽으로 꼽으셨을까요? 네, 앵커님께 너무 많이 들킨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갖고 왔고요. 네. 자,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은 SL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자동차 램프나 뭐 전동화 부품,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미러 등 그런 부품들을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매출처가 현대차나 기아, GM, 포드 등 국내외 다양한 OEM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보다 좀 SL이 엄청나게 좋은 부분은 뭐냐면 현대차랑 기아가 좀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지만 분기 실적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에 반면 SL은 재무제표를 보신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제조업답지 않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괄목할 수준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걸 호재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실적을 조금 축소해서 발표했다가 혼났습니다. 금감원한테. 그래서 어떤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지고 어떤 주목도를 받다 보면은 뭐 조세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몸을 사린 모습이었는데 좀 걸렸다. 그만큼 상상 이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최근에 좀 21선 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사실 오늘도 이렇게 좀 한 7%가량의 변동성이 나와 주었지만 크게 좀 분할 매수하신다고 하면 좀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수급 동향 본다라고 하면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외인도 서서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매매가에서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원고에 31,700원 말씀드렸는데 손절가가 3만 원인데 31,700원부터 3만 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8,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전과 자동차에 대한 시선 담아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HB투자그룹 손유로 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왔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